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아담 잭슨 지음, 장희연 옮김, 싱크뱅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의 원칙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랑의 힘을 얻은 사람들, 행복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속으로 동화되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천만장자가 된 커밍스, 40세에 꿈을 이룬 워킹맘 에리카, 정리해고 후 50대의 사업에 성공한 브라운, 10번의 실패 후 11번째에 일어선 스튜어트 등 신비로운 노인에게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전해 듣고 성공, 관용, 신념, 행복, 감사 등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승리하는데요.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삶 속의 모든 상황은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반영한 것인데요. 자신이 번 돈은 정확히 자기가 믿는 자신의 가치입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품거나 믿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렬한 욕망의 힘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풍요로운 부를 누리지 못했다면요. 아직도 풍요로운 부를 향한 열렬한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이 없다면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요. 어떤 희생이든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열렬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겪고 있는 현재의 모든 고통을 생각하거나 또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바꾸지 않을 때 앞으로 겪게 될 온갖 고통을 생각하거나 풍요로운 부를 소유했을 때 누리게 될 온갖 즐거움을 상상한다면요, 욕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성취하고 싶다면요, 반드시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할 때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성공하고 싶다면요, 체계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실패를 뒤집은 것인데요, 끈기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한 번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요,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끈기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했을 때는요, 늘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래 지속할 만한 것인가? 이 질문은 늘 다시 시작하도록 용기를 북돋을 것입니다. 또 지출 통제가 미래의 부를 창조하는데요. 얼마나 벌었는지가 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가 부를 결정합니다. 지출을 통제하면요. 현재의 수입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더 많은 수입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한 사람은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요. 자기 수입의 일부를 나의 것으로 떼어놓고요. 수입의 10%를 떼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요, 미래를 위한 부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신념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믿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 뒤 이렇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요. 용감해야 합니다. 전능의 힘이 도울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것처럼 행동해야 하고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직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 안에 신념을 창조하기 위해 자기 암시를 반복해야 하고요. 자주 반복하다 보면요, 잠재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는 신념을 가지고 용감하게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존중의 힘도 필요합니다. 상대를 먼저 존중하기 전에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존중할 필요가 있는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선 먼저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무엇을 존중하는가 하고요. 다른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으려면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난 그들의 무엇을 존중하는가 하고요.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다면요. 사랑을 주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껏 베풀어야 합니다. 언제나 친절을 행해야 하고요. 상대가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기보다는요. 자신이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공식은요,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줄 수 있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열정의 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생생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지속적인 열정은요, 육체적인 매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인정, 열광, 관심, 흥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난날 열정을 느꼈던 경험을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열정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매일매일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의 힘도 필요한데요. 행복의 토대는 삶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그만큼 행복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선의 것을 기대하면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언제 어디서나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선택에 불과합니다.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것은 나의 생각이지 지금 처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면요, 내 행복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만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 필요한데요. 행복은 몇 년, 몇 달, 몇 주, 며칠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때만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추억은 특별한 순간들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가능한 한 더 많은 순간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순간 속에서 살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날은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삶입니다. 또 자기 이미지의 힘도 필요한데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한 대로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인데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늘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컴플렉스를 극복해야만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요, 먼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것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이라면요, 바꿔야 합니다. 매일매일 원하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다짐을 하고요. 스스로 원하는 인간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이나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지 자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목표의 힘도 필요합니다.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즐거움을 얻는 데 집중합니다. 목표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요. 목표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참을 수 있게 하고요. 즐거웠던 나날은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대부분은요, 사소한 일들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평소 유머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행복감도 창조합니다. 웃음은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요. 어떤 경험에서든 재미있는 면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엉망인가라고 묻기보다는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요, 대부분의 일은 사소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사람의 낯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